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옵티머스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다가 상당히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뭐냐면 검찰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정관계 로비 의혹도 배제하지 않고 재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옵티머스 사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시기에 있었던 3대 금융 사기 사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옵티머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옵티머스 사태란 뭐냐? 옵티머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사모펀드를 판매했습니다. 이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어떤 식으로 선전했느냐? 우리는 공공기관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서 연수익률 1000%를 보장한다는 식으로 선전해서 이 상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 이 옵티머스의 2대 주주 이모 씨가 있었습니다. 이 이모 씨가 특수목적 법인들을 만들었습니다. SPC입니다. 이 SPC의 회사채를 사들이는데 이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만든 특수목적 법인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아무런 경영 실적도 없는 그런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객들한테 선전한 것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면서 페이퍼 컴퍼니 회사채를 사들이는데 그 돈을 썼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돈은 또 어디로 갔느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 인수, 코스닥 상장사 인수 합병 이런 데다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금 세탁이 이뤄졌고 또 그 과정에서 정관계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실한 투자를 했고 사실상의 사기를 벌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고객들한테 줄 돈이 없지 않습니까? 줄 돈이 있어도 그걸 주기가 싫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2020년 6월 달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펀드 환매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요구해도 이제 못 준다. 우리는 펀드 이거 돈 못 준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기준으로는 피해액만 5,6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이걸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옵티머스 대표 김모 씨는 최근에 판결이 났습니다. 2022년 2월 18일이니까 한 1년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옵티머스 대표 김모 씨는 징역 40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씨, 이 사람은 징역 20년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이에 대해서 재수사를 한다 이렇게 밝혔다 그겁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옵티머스 사건 관련 자료를 인수를 했다 그겁니다. 인수를 해서 재수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 재수사 배경에 대해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14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건 재수사 배경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어서 다시 처리한다고 보면 되겠다. 종합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표적인 3대 펀드 사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걸 얘기합니다. 사건에서 미제 사건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의도다. 정치적 의도로 생각할 여지는 없다. 정관계 의혹을 꼭 겨냥해서 보는 건 아니지만 제한이 없다고 보면 되겠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적 의도로 생각할 여지는 없다고 했지만 저는 이게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 검찰의 재수사 의지를 접하면서 떠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그 전에도 저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왜 미국에 갔을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굳이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런 다음에 무슨 또 학위 이런 걸 따러 가지 않는 한 굳이 왜 어떤 연구원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학자도 아닌데 굳이 왜 미국까지 가서 방문 연구원 자격으로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에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뭐였느냐? 과연 이낙연 전 대표는 6월 달에 돌아오는 6월에 귀국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정말 6월 달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옵티머스 사건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 4월 달에 이낙연 전 대표가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당연히 선거 사무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를 옵티머스 측이 지원했다. 이런 의혹.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2020년 12월 2일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이모 씨를 검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저녁 시간 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돼서 이제 이모 씨가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겠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고 검찰로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제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했더니 다음날 12월 2일 날 실종됐고 12월 3일 날 법원, 여러분들 법원이 어딥니까? 검찰하고 법원이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법원 호생관 근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12월 2일 날 가족들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뭐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어쨌든 이런 석연치 않은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 요즘으로 치면 무슨 자살 당했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석연치 않은 이 죽음,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이 이모 씨는 과연 누구였느냐? 이낙연 전 대표의 정말로 최측근이었습니다. 최측근. 일단 이 씨는 이낙연 전 대표와 고향이 같습니다. 전남 영광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전남 영광 한평 국회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그 지역구가 전남 영광 한평 장성 담양 이렇게 확대가 됐지만 어쨌든 그 국회의원 시절에 영광 한평 민주당 지구당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이 씨가. 그리고 2010년과 2012년에는 민주당 전남도당 총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이낙연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전남지사 경선에 나선 이낙연 당시 의원을 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도왔느냐? 그때 당시에 이 전남지사 후보를 최종적으로 선출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선출되는 전남지사 후보가 사실상 전남지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뭐 본선이 아니라 경선이 사실상 본선 아니겠습니까? 이 경선에 대비해서 권리당원들을 동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권리당원 30% 이 의사가 반영되는데 이 권리당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몇 명이었더라? 권리당원 동원을 위해서 2만여 명의 당비를 대납했습니다. 당비 규모가 3,278만 원. 이걸 대납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결국에는 징역 1년 2개월을 살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낙연을 대신해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는지 그것과 무관하게 어쨌든 이낙연을 대신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낙연의 전남지사 당선을 위해서 일하다가 불법적으로 일했지만 일하다가 어쨌든 감옥에 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사람, 이낙연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씨가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이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는 이 씨를 전남지사 정무특보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는 형 집행이 끝나고 나서 5년이 지날 때까지 공무원에 임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출소 4개월 만에 전남지사 정무특보가 됐다 그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전라남도 자문위원 운영조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를 통해 가지고 정무특보직을 신설을 해서 출소한 지 4개월 된 이 씨를 정무특보로 앉혔다 그겁니다. 누가?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보훈인사라는 비판이 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이 이후에도 이낙연의 최측근으로 활동을 했고 2020년 종로 선거에서도 최측근으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됐을 때는 당대표 부실장으로 일을 했다 그겁니다. 바로 지근거리에서 최측근으로. 이런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건 뭡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느냐? 이 최대 금융 사기 사건 중에 하나인 옵티머스 사건. 이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각기 임차료 46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합기 임차료 46만 원, 물론 그 불법이긴 한데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렇게 큰 죄도 아니고 실제 이게 정말 이제 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처벌을 받겠습니까? 자기의 미래를 걱정할 만한 처벌은 절대 나오지 않을 텐데 이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겁니다. 왜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제가 만난 영광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기의 최측근이 이런 혐의를 받다가 검찰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아주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이했다.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 어떤 반응을 보였냐? 이제 3일 날에 시신이 발견됐는데 4일 날에 이낙연 전 대표가 조문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뒤에 6일에 2020년 12월 6일에 자기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 올렸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땡땡 동지를 보내며 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네의 영정 아래서 나는 겨우 울음을 누르며 기도만 드렸다. 자네의 가족께도 드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일하거나 각자의 생활하며 20년을 보냈다. 자네는 착하고 성실한 동지였다.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훨씬 더 많은 세상살이. 자네에게는 더욱 그랬을 것이다. 나도 자네처럼 살가웠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뒤늦게 후회한다. 또 뭐라 그랬냐? 자네가 깊게 사랑했던 고향 땅으로 자네를 보내드린다. 자네와 함께했던 세월 마음에 간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한 가지. 진정으로 최측근을 생각했다면, 최측근의 비극적인 그 마지막을 추모할 생각이었다면 그런 자기의 마음을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쓰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의문이 듭니다. 에? 아니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뭐 편지를 써서 그냥 유족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서 뭐 어떻게 하든지. 에? 페이스북에 이거 뭡니까? 페이스북에 쓰는 의도 뭡니까? 결국에 그냥 다른 사람들을 보라고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끝입니다. 끝. 그러니까 이 이낙연 최측근 이 씨의 죽음도 석연치 않고 그에 대한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반응 역시 뭔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좀 그렇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씨가 사망하면서 그 윗선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에는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 2021년 4월 말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재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물론 부인하지만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 이렇게 부인하지만 이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재수사 이거는 정치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온갖 위기에 처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그 성격, 과거 언행, 현재 언행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물러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재명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고조가 되면서 지금 부상한 사람이 바로 이낙연 전 대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이 이낙연 전 대표가 6월 달에 귀국할 예정인데 지금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을 재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특별한 뜻을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낙연 전 대표는 6월 달에 귀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귀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활동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재명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남아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